지난 시간에 이제 대마도 강점되고 이런 이야기까지 다 얘기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형 토론에 의해서 이렇게 영토권을 주장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럴 때 대마도와 만주의 영토권이 우리 한민족에 귀속된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형 토론은 반드시 영토 문화를 동반해야 한다. 그래야 영토권이라는 개념이 삽입된 문화형 토론이다. 아니면은 그냥 문화가 영토는 홍시 선생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우리 문화를 전 세계로 뻗게 해서 우리의 고유 문화, 그러니까 특히 홍인 선생님은 여기서 효하고 그런 걸 주장하셨거든요. 효, 향약, 두레 이런 거. 그래서 전 세계가 공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문화 영토, 그런 게 되든가. 그럼 물론 거기서 영토권은 배제된 거죠. 아니면 영토권이 삽입되려면 영토 문화론을 같이 반드시 동반해서 문화 영토를 주장해야 한다는 그 이론을 똑바로 세워서 주장을 해야 만주와 대마도의 영토권이 올바로 균형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끝을 냈습니다. 이렇게 대마도를 강점하고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대한제국의 애국권을 빼앗은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역사와 영토 축소에 몰입합니다. 조선의 역사를 축소시키고 영토권을 몰입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전에 제가 얘기한 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고조선 역사를 일단 반도 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고조선 역사를 신화 또는 설화로 만들어서 상당 부분 축소시켜야만 일본은 우리 역사를 축소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조선이 건국되어 있던 바로, 물론 뭐 만주에만 있던 건 아니지만 이 만주를 어떻게든지 조선 대한제국의 그 한반도하고 분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1909년 9월 4일 청나라랑 간도 협약을 맺습니다. 1909년이면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은 이미 애교권을 잃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애교권을 대신할 때거든요. 그러면 조선의 애교권을 갖고 있는 일본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조선의 애교권을 빼앗아간 일본이 청나라랑 우리 대신해서 영토를 정하는 거예요. 대신 일본은 만주철도 부설권을 얻어냅니다. 1909년이에요. 도대체 간도가 어디길래 그래? 간도는 여기 분홍색 부분, 핑크색 부분이 간도입니다. 이 간도 협약을 맺으면서 일본이 바꾸는 거예요. 만주 철도 부설권하고 저 영토하고. 그 간도 협약 내용은 청해 동쪽 국경을 백두산 정계비 서울수 도문강으로 확정한다. 근데 여기서 도문강은 청나라는 두만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두만강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 차치하기로 하고 나중에 밝히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백두산 정계비부터 두만강으로 한다. 일본은 간도에 설치한 통간부를 인수한 2개월 내에 철수한다. 청은 용정, 연길, 활용, 왕청현 등을 개방해서 일본 거주와 상업활동 및 일본의 영사체포권을 보장한다. 일본은 위 4개 지역에 영사관 및 영사관 분관을 설치한다. 영사관을 설치한다는 건 이미 남의 나라 영토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설치해. 왜? 우리는 애교권이 없으니까. 청은 도민각 이북의 간도 지역 내 한국민 거주를 승인한다. 한국민은 대신 지금 그때 살고 있어. 그때 여기 주민의 80%가 우리 대한제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승인 안 하면 안 되니까. 간도 거주 한국민은 여기서 한국민이라는 이유는 대한제국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청나라의 법권에 복종해야 한다. 왜? 간도를 일본이 청나라에 넘겨주니까 청나라법에 이제 복종해야 된다. 청은 간도 거주 한국민의 재산을 청국민과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맨 끝에 게 중요한 거죠. 일본은 길에선, 즉 연길과 해령 간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다. 일본이 왜 이 철도 부설권에 이 많은 걸 넘겨줬겠어요? 우선 자기 땅이 아니니까 넘겨줬다고 쉽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일본은 원한 거예요. 이 철도 부설권을 놓음으로써 그대로 한반도에서 철도로다가 만주까지 직통하자는 거죠. 그러면 중국을 침략하기 쉽잖아요. 그 청나라는 그 생각까지 못한 거야. 얘들이 그 생각한다는 거를. 그냥 간도를 넘겨준 데가 좋아갖고. 그런데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보면 간도 지역 내 한국민 거주를 승인한다. 제가 한 80%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 통계에 의하면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간도가 청나라 땅이었다면 굳이 국경을 도문강으로 정하면서 만주철도 부설권을 넘겨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이미 청나라 땅이었다면 이제 와서 영사관을 설치한다? 글쎄요. 그랬겠습니까? 간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게요. 간도는 사이가자 섬도자인데 뭐 간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의도는 들어봤어도 간도는 못 들어봤다 이러는 분들 계세요.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간도학회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간도가 도대체 어디 있는 섬이냐. 뭐 사이섬이라고 그래서 뭐 흔히 뭐 두만강 그쪽에 사이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간도는 대한제국과 중국 및 러시아에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위치입니다. 조금 아까 보셨죠? 핑크색, 여기서 핑크색. 그 다음에 간도는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나 일본의 침략을 막는 방위 전지예요. 당연하죠. 일본, 러시아. 그 다음에 일본의 대륙으로 세력을 넓혀갈, 일본은 대륙으로 세력을 넓혀갈 뒷돈 역할을 할 위치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해양 질질 근거지. 왜? 연해주가 속해 있으니까. 혹은 방위 전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죠. 결국 동아시아에 있는 중국, 러시아, 우리 대한제국에게는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리적, 전략적 이유로 각축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간도입니다. 똑같은 만주래도 북방은 기후나 저기 북방고토라고 표시된 저 북방은 기후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효용 가치가 좀 덜해. 그래서 처음에 고조선도 여기까지 이렇게 연해도 반 정도까지밖에 없었어요. 저쪽 위에는 추워서 별로 효용 가치가 덜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땅을 대한제국이 통치했을 때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 아까 1909년에 일본이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맺었다 그랬는데 일본이 간도 협약을 맺기 전인 1902년에 이범윤을 간도 실찬원으로 파견했다가 1903년 10월에는 간도 관리사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호구 조사를 통해서 간도의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간도에서 세금을 걷게 합니다. 만일 그 당시에 간도가 청나라 영토였다면 이범윤이 세금을 거둘 수 있었겠어요? 청나라에 납득할 의무가 없으니까 우리 대한제국에다 세금을 내라. 이범윤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나라 소속 국민이냐는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제국의 땅이기 때문에 이범윤이 간도관리사로 징수가 가능했고 청나라 역시 그때 이범윤이 세금을 걷는 거에 대해서 말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제국이나 조선이나 대한제국이 청나라보다 끝빠져왔던 때가 없어요. 맨날 눌려 살았지. 그런데 어떻게 더더욱이 간도에서 우리 땅이라 그러면서 우리 땅이 아니라면 우리 땅이라면 세금을 걷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도 협약을 맺으면서 일본은 잽싸게 만주도 부설권 대신 그렇게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1908년에 그려진 현공림에서 편찬한 대한제국 지도입니다. 자, 여기 북간도, 서간도. 이게 간도라는 명식이 딱딱 돼 있어요. 북간도. 그리고 이게 두만강 그 위에까지 이렇게 해갖고 북간도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서간도. 간도라는 게 분명히 존재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지도가 바로 조선경우 재설정도입니다. 1920년에 로마 교황청이 발표한 지도예요. 잘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요게 우리나라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조선교구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조선교구는 그때 조선에는 아직 그 뭐 신부님이고 뭐고 없었기 때문에 조선교구는 그 중국의 북경교구에서 관할하도록 조선교구는 설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1920년에 우리나라도 신부님도 김대구 신부님도 그렇고 신부님도 많이 들어오시고 이래서 조선교구를 하나로 있던 조선교구를 나눕니다. 대구교구 그리고 경성교구 지금으로는 서울교구죠. 원산교구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조선교구를 세 개의 교구로 나눠. 교구는 뭐냐면 여기서 잠깐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로마 교황청에서 같은 대한민국이라도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예를 들면 서울대교구, 수원교구, 의정부교구, 뭐 안동교구, 대구교구 쫙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이 우리 수도구라니까 서울대교구가
교황청하고 직속을 해서 다 이렇게 하고 서울 대교구 교구장이 나머지 교구를 다스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톨릭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교구는 교구장과 교황청하고 1대1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구 단위로 끊는 거예요. 나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래서 나라를 혼합해서는 교구를 안 만들어. 여관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게 헷갈려서 안 돼. 그래서 조선교구가 북경교구에서 조선교구를 관리했을지언정 조선교구는 조선교구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산교구, 경성교구, 대구교구 세 개는 나눈 거야. 그런데 여기 원산교구를 보면 저 끝에까지 올라가요. 저 끝에까지. 그래서 이 끝에까지 올라간 거를 바로 이렇게 컴퓨터 회전시키고 그런 기법 있죠. 그걸 기법으로 딱 돌려보니까 연해주랑 딱 맞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핑크색의 북간도 부분하고 동간도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간도 심여지역인데, 그리고 심여지역은 도대체 뭐냐? 심여지역은 영조시대에 그렸던 이 지도예요. 이걸 갖고 이제 현대화를 컴퓨터로 현대화를 시켜보면 바로 이게 심여지역은 유조변책을 쌓았던, 즉 청나라 유조변책이라 해서 자기들이 여기에는 특히 한족은 들어가지 마라. 한족뿐이 아니라 조선족이고 뭐고 들어가지 마라 여기. 왜? 자기들이 신성한 땅이다. 그래서 그 청나라 유조변책이래. 절대 들어오지 마라. 원래 청나라는 이쪽에서 발상했는데 왜 여기다 그랬겠어요? 여기에는 요양,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요양이나 심양이 엄청 요새거든요. 그런데다가 여기로 들어오면 청나라가 이쪽에 있을 때 우리가 뒤에서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사실. 유조변책은 말 그대로 버드나무를 심어서 변책을 만들어서 거기를 못 들어오게 한 데가 유조변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조변책을 그대로 옮겨놓으니까 심여지역이 되는 거예요. 즉 심양과 요양지역. 그리고 그 사이에 북간도 동간도 사이를 이으면 서간도. 이렇게 해서 그 진짜 합법적으로 만든 지도가 바로 이 지도입니다. 만주와 한반도. 그 중에서 심여지역, 서간도, 북간도, 동간도, 연해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중국이 지금 중국이 만든 행정구역을 집어넣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부는 내몽골 자치구로 주고 흑룡강성, 길림성, 요정성. 그리고 여기 연해주는 지금 러시아가 지배하죠. 그래서 동간도는 흑룡강성으로 들어가고 북간도의 일부랑 서간도와 북간도의 상당 부분은 길림성으로, 그리고 요정성에는 심여지역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몽골 자치구로 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만주를 산산조각을 했겠어요? 만주가 바로 여기 압록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해주까지 굵은 선, 이게 만주거든요. 이렇게 굵은 선을 표시해놨죠, 일부러. 그리고 그 안에 동간도, 북간도, 서간도, 심여지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방고토 지역, 즉 고구려나 고조선이 가졌던 지역까지. 그런데 왜 이렇게 만주를 산산조각을 했겠어요? 만주라는 이름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오니까 이제 그때가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간도협약에서 의해서 일본은 우리 영토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대로,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우리 역사를 반도하로 몰아넣기 위해서 한 겁니다. 간도협약을 맺어서 을사르기약으로 애교권을 빼앗고 간도협약을 맺어서 우리 간도를 중국에 줬지만, 그거는 결국 우리가 주인이죠. 우리 주인한테 애교권을 빼앗고 자기들이 땅을 팔아먹은 거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주인 묶어놓고 금고에서 돈 빼간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건데, 간도협약은 그 당시 한족 중심의 중국이 아니라 청나라랑 맺은 협정이라는 겁니다. 일본은 그 대가로 훗날 대중국 침략 노선으로 둔갑하는 만주설도 부설권을 얻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엄연한 주권국인 대한제국도 배제된 거고, 그리고 한족 중심의 중국이 아니라 청나라랑 맺었다는 그 자체로 지금은 무효가 된 협정이에요. 청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중국은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지, 중국 역사는 아니잖아요. 청나라가 만주설도 부설권을 일본에 넘기면서 간도를 할애받고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국경을 정한 것은 그때까지 간도가 청나라 영토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반증인 거죠. 만약 그랬다면, 미쳤습니까? 간도 넘겨주고 하면서 철도 부설권하고 간도하고 바꾸게, 간도 받으면서 철도 부설권을 넘겨주게, 청나라가.
또 일본 입장에서는 또 바보입니까? 아무리 내 땅 아니래지만 땅 줘가면서 철도 부술 건 없게. 그게 진짜 국경이 그랬다면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두 나라가 협정을 맺은 거예요. 협정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을 때 맺는 거잖아요. 서로 원하는 게 없으면 협정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 간도 자체가 청나라 영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몇 번 말씀드리지만 청나라 역사는 중국 역사가 아니라 중국을 지배한 역사예요. 현재의 중국은 만주에 대한 권한이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청나라의 문제예요. 그러나 만주를 중국이 강점하게 만든 모든 얘기는 일본이 했다는 거예요. 간도 회복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2차 대전 끝나고 만주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다 일본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만주 문제 해결을 해서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하겠어요? 그럴 나라였으면 일찌감치 정신 차렸겠죠. 그렇죠? 결국 간도백의 진실은 두만강이 국경이라는 것을 명시한 사실 자체가 그때까지는 두만강이 국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명시하는 거예요. 청나라는 당사자인 대한제국을 배제하고 침략자에 지나자는 일본을 상대로 대한제국과 청나라의 국경을 협상하면서 국경을 두만강으로 확정짓고 싶었지만 일본은 만주의 철도권을 부수라는 게 싶어서지 그 무슨 국경 같은 거 솔직히 신경도 안 썼어요. 왜? 뭐잖아 우리가 만주 침략해 들어가고 청나라 니네까지 우리가 침략할 건데 그까지 국경이 어디면 어때? 라고 일본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청나라는 중국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연해주, 동간도, 북간도, 서간도, 심여 지역이 간도예요. 그 연해주가 언제 그러면 러시아로 넘어갔냐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지금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또 연해주 얘기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간도의 위치와 명칭에 대해서 조금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왜 이렇게 중요한 간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간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뭐 인터넷에도 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간도가 뭐 해가지고 막 그 지도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간도 지도는 대충 이게 올라와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게 올라오는데 여기다가 북간도라고 쓰고 여기다 동간도라고 쓴 지도도 있고 또 이 지도가 조금 달라진 것도 있어요. 또 여기 변형된 거, 또 많이 변형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지도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가 맞는 거예요. 왜 이 지도가 맞냐? 이 지도를 처음 그리신 분은 이제 간도학회 회장했던 그 회장을 한 이일걸 박사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양반이 그릴 때는 여기가 조금 달라 모양이. 여기가 조금 모양이 달라요. 그런 뭐 이유가 있어요. 뭐냐? 제가 아까 교황청에서 그린 이 지도랑 융합을 해서 바로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다른 겁니다. 결국 비슷한데 여기가 조금 달라요. 그거는 제가 교황청에서 나온 그 그린 지도랑 컴퓨터 기법으로 융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제게 더 정확하다고 저는 자신해요. 그 제가 이일걸 박사님한테도 말씀드렸어. 그 이일걸 박사님도 웃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것은 첫째는 제가 맞다고 주장하는 건 항공림에서 명기된 북간도의 위치와 서간도의 위치가 제가 말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간도랑 북간도 바뀌지 않고. 둘째는 민족시인 윤동주의 시예요. 별에는 밤에서 뭐라 그래요? 어머니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의 집이 어디예요? 용정입니다. 용정이 바로 북간도거든. 그 다음에 단재 신채호는 그 시대에 살던 분이에요. 단재 신채호가 1921년 북경에서 발행한 한문체 잡지 청고 제1호에 실린 군정서에서 포고한 전황, 북간도에서 온 편지에 보면 연변 일대 전투 상황을 널리 알린 바에 의거한다라고 했고, 북간도 전란 이후 북간도의 한당과 일본군의 대격전에서는 청산리와 화룡연의 전투에 관한 소식을 전한다. 그런데 이 기사의 북간도가 이제 바로 보실 거예요. 그림 위에 간도에 붙게 된 북간도에 속한다. 따라서 북간도와 동간도의 위치는 본관에서 제시된 것이 맞는 것이다. 북간도랑 동간도랑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 좀 이상하게 그리거나 이런 게 안 맞는다는 게 아까 이거는 저 교황청에서 나온 거에 의해서 이렇게 제가 융합해서 그린 거니까 맞는다. 그리고 이건 영조시대 거를 근거로 했으니까 맞는다. 그리고 요거는 영조시대 때의 심효지역하고 요 북쪽 경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을 테니까 요거는 솔직히 제가 설정한 거예요. 물론 이일걸 박사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맞는다. 그리고 위치도 이게 북간도 이게 동간도가 아닌 게 자 보세요.
자, 북한이죠. 용정이 여기야, 여기. 그러면 이게 당연히 북한대요. 어머니 원리 당신은 북한대에 계십니다. 집이 용정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쓰신 북한에 보낸 편지, 청산리 봉오동, 청산리 봉오동. 여기가 북한도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가 무조건 100% 맞는 겁니다. 의심하실 여지가 없어요. 괜히 이런 거, 그 위치 같은 거, 그런 거 갖고 간도를 이렇게 왜곡하고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상대하지 마세요. 저 지도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간도해까지 매장하면 이렇게 고조선을 반도하는 일부는 남한군의 위치를 조작해야 돼요. 왜? 아니, 이거를 그냥 이렇게 대충 조선에 있는 책들을 어떻게 없애고 이러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청나라 때 쓴 산해경 광주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역사서죠. 이거를 보니까 요임금 때의 무진년, 즉 BC 2333년에 신인이 태백산 단목 아래로 내려와니 조선인이 그를 임금으로 모시고 단군이라 칭했다. 한시기에 낙랑군이 그곳이다라고 딱 되어 있네. 이야, 이게 낙랑군이 그곳이다? 그러면 낙랑군이 있던 데가 바로 단군이 있던 데고 단군이 있던 데가 고조선이네. 그쵸?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낙랑군 위치를 조작하자. 라 그래서 낙랑 25연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점지연 신사비, 북한국보 16호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에다가 국보 16호입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안동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잠깐만요. 그러더니 예. 그랬더니 아유, 그거 안동에 있는데 우리 국보 16호가. 예, 우리 국보 16호는 안동에 있어요. 저기 점탑, 그게 우리 국보고, 이건 북한 국보 16호입니다. 근데 조그마요, 이렇게. 높이 1.51m, 어린데만 해. 그리고 두께도 1.09, 아니, 0.12, 그리고 너비도 1.09. 별로 크게 크지도 않고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내용도 그래. 자,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낡은 신사를 보수해서 평상군,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엔 평상군은 그 신을 부를 때 이렇게 평상군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평상군한테 이렇게 바치니까 부디 비도 좀 잘 오고 바람도 적당히 불고 이렇게 해서 농토를 기름지게 해서 우리 잘 쌀 수 있게 평상군이 은총을 좀 주세요. 이거니까 평상군이 신을 갖다 평상군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랑 25연 중에 하나고 이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발견된 데가 어디냐? 바로 이 온천이야, 온천. 평양 근처. 한시기에 낙랑이 그곳이다? 그럼 여기네. 이게 지금까지도 평양 근처가 낙랑군이라는 것과 아니다. 바로 여기가 낙랑군이다. 갈석산 근처가 낙랑군이라는 그 논쟁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는 시발점입니다. 지금도 사학계에서는 엄청 싸워요. 그쵸? 근데 점재현 신사비가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온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했냐? 이만희 시류가 한 거야. 왜? 아까 산해경 광주에 한시기에 낙랑이 그곳이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여기다 놔두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한시기에 낙랑이 여기고 그게 단군이 여기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잽싸게 이만희 시류가 일로 가져온 거야. 이만희 시류가 누구예요? 앞에서 나왔죠? 1905년에 을사나기약이 나자마자 이토 히로부미가 제일 먼저 데려온 게 이만희 시류. 즉 동경대 나온 일본 사학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식민사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게 바로 이만희 시류거든. 그 이만희 시류가 갈석산에서 온천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옮겼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원래 거기 있던 건지 모르잖아. 그게 옮겼다는 거를 북한 학자들이 밝혀냅니다. 즉 화강암 생선연대의 첫째, 갈석산 부근의 화강암이 평양 근처, 평양을 그 부근에 있는 화강암보다는 생성 시기가 무려 2,500만 년이 앞선다는 거예요. 2,500년이 아니야. 2,500만 년. 그 다음에 지형학적 그겁니다. 당시 점지연 신사비가 있는 평양남도 용강군, 현 온천군이죠. 거기에 2000년 전에는 물이 들어왔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점지연이 용왕한테 제사를 지낸 게 아닌 다음에 물이 들어오는 바다에다가 신사를 왜 짓습니까? 짓지도 못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건축 기술이 있어서 뭐 해저에서 이렇게 축이나 올려서 뭐 어떻게 모르지만
그 시절에 거기 신사를 질 수 있었겠어요, 바다에다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북한 역사학계에서는 이 1, 2 사실을 해서 뭐 요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가석산에서 자기들이 점지연 신사비를 세웠던 그 자국을 발견했다고도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1번하고 2번은 1981년에 북한에서 발표된 평양 근처의 낙랑무덤이라는 책에 논문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평양 근처에서 발견된 거는 그 무덤이 낙랑군이 아니다. 나중에 체리가 세운 낙랑국과는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자, 점재현의 위치가 고조선 고구려 대진국의 영역을 확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한상훈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럼 한상훈을 고구려가 물리쳤으니까. 또 한상훈은 고조선을 멸망시켰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구려를 그대로 이어간 게 발해, 즉 대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그 겸전신사비가 바로 그 영역을 확정해주고 한상훈이 반도내까지 들어왔다면 고조선은 한반도에 머문 나라예요. 그렇죠? 평양에 있었다면. 점전신사비는 우리 강역을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동이 됐어요. 왜? 2500만 전에 그 화강암이 그게 맞지를 않아. 그 다음에 거기가 바다야. 그럼 거기다 세울 리가 없잖아요. 거기다 북한에서 자기들이 거기 가석산 근처에서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점전신사비가 거기에서 원래 있었던 게 아닌 건 사실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전신사비가 제대로 만약에 그 진짜 가석산에서 왔다. 밝힐 일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기를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배우시는지 몰랐는데 낙랑군 그리고 진번, 임둔, 현도군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상훈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 한상훈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바로 나하나 옆에 산해관 거기로 낙랑군이 가고 그 옆에 임둔, 현도 그리고 요하 서쪽에 요하가 여기 있죠. 요하 서쪽에 진번군이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한사군의 위치가 요하 서쪽으로 평양이 아니라 요하 서쪽으로 샤락 옮겨가는 거죠. 이제 한사군의 위치 얘기도 시작했으니까 중국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오는 동안 중국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제 대마도에서 만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마도에서 만주로는 다음 시간에 넘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